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저 새끼는 건널 것 같지. 이 새끼 하면 안 돼. 우리 이창 이사가 얘기했던 옛날에는 그냥 살았다. 여기에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한 회사에 모여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게 옛날에 그냥 살았던 사람이 여기 있네. 그럼 저기다 물어보면 되지. 저기 왜 나도. 제가 단어를 고민하다가 하나의 단어를 찾았는데 물음표에 집중합시다. 일단 물음표에. 우리 주변에는 늘 뭐가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 옆 사람하고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 물음표가 그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고. 한 가지 미리 더 전제 조건을 깔자면 오늘의 목적은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해보면 돼요. 자기 입장에서. 쉬운 질문으로 하나 시작해볼게요. 팀장님은 옛날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 주장이 없었는데 그 순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조금 바뀌고 있죠. 다시 바뀌고 있죠. 그 시기가 언제였죠? 그러면 처음 생각하신 그 옛날의 시기가? 20살 이전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도 못 붙일 정도의. 거기서 시작? 그러면 현재 나이 80이니까 23년 전. 이름을 깐다고. 저는 분명 질문을 옛날에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는 범위가 달라요. 누구는 20몇 년 전으로 가고 누구는 10년 전으로 가고 몇몇 사람들은 1년 전, 1개월 전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땠어? 그러면 지난달에 완전 힘들었지. 질문은 옛날인데 사람마다 자기 시야가 닿는 시간의 거리가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하나를 띄워놓읍시다. 저는 문제를 띄우는 걸 좋아해요. 내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 집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옆에 있는 놈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지금 가진 문제를 하나 띄워놓고 생각을 하고 시작해보자. 오늘 주제가 관찰이잖아요. 그리고 관이란 단어는 황새 안자에 볼견자를 쓴대요. 황새가 날면서 보는 거야. 하늘 위에서 보는 거죠. 멀리서 보는 건데 그 관자가 들어간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뭐에 집중할까? 우리 목적은 사업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나? 사업하는 법, 아이템 발굴하고 돈을 모으고 사업계획서를 쓰고 하는 법을 지금 막 배운다고 해서 이게 될까? 싶은 거죠. 일단은 그 안쪽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작점부터. 첫 질문에서 했다시피 사람들마다 시작점이 다 다르니까 이 관이라는 글자 하나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까? 제일 먼저 시작하고 싶은 거는 관점이었는데 우리가 관점을 이동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봤냐? 근데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저 새끼는 건널 것 같지? 이 새끼 하면 안 돼. 건널 것 같지도 않고 안 건널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운전할 때 짜증나. 모서리 도는데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바싹 서 있어요. 세게 돌 수도 없고 천천히 돌 수도 없고 아예 애매하잖아요. 운전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런 데 서 있어가지고 짜증나는 그런 느낌. 근데 금방 옮겨가서 내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죠. 그럼 거기 서 있으면은 차가 앞으로 붕 지나가면 이씨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단순한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않죠. 내가 운전자니까 보행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죠. 거기서부터 가보자고요. 관자가 들어간 말들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말은 요거 두 개예요. 주관하고 객관하고.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주관은 내 입장, 객관은 상대방의 입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요 지금? 상대방 입장을 정말 고려를 하나요? 필요에 의해서만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거야. 정확히 그렇죠. 보통 내 얘기만 하죠. 이게 정말 무의식 중에서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라고 가르칠까? 누구 거 문제를 꺼내는 게 좋을까? 누구의 문제를 꺼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문제 얼마 안 된 입장에서 고민이 가장 많을 제 생각에는 많아서 이제 주 업무가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고 자꾸 만나야 되는 일일 것 같은데 저의 주관성과 관점과 객관성 나름대로 내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조직에 제가 또 적응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걸 펼쳐야 될 문제도 있는데 접점을 찾아가는 방법적인 가정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제일 지금 큰 상태죠. 그렇죠. 저부터 그게 나온다고요? 인사? 네. 사람? 사람? 사람의 문제 혹은 인사를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뭐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커리어 패스 만들어주고 막 이런
전문가적인 절차는 전문가적인 절차인 거고 그 시작점을 모르겠다라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보통 제가 보는 사람들의 실수는 그거를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봐요. 내 입장에서 내가 저 인사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를 보죠. 그러면 뭐가 안 보이냐면 여기 서서 저기를 보니까 문제만 보이고 저 뒤에 건 다 안 보이거든요. 대부분. 객관적인 입장. 한마디로 이 인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저 반대쪽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안 보고 객관적으로 넘어가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에 꽂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 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17명. 17명이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관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문제가 하나 있고 관점은 점이잖아요. 그러면 17개의 점이 어딘가 있겠지. 이게 다 사람들일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의 점들이. 그러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17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내 주관적 생각으로 해결해야지라고 하면 보통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이건 간에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 아까 얘기했던 여러 사람들이 어떤 현상 하나를 보는 관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 볼까를 하는 거죠. 팀장님을 어떻게 이해하죠?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상대를 어떻게 알아? 나도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답이 없어요. 결국은 관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관찰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관찰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도 오늘 별이 많네 하는 사람도 있고 별자리를 보고 하나하나의 별자리를 다 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르겠죠? 여기 보면 직관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거를 이 안에다 모양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를 여기서 보고 여기서 봤는데 오 해결이 안 되네. 같은 느낌으로 직관은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모양일까요? 책상으로 쭉 객관까지. 어디까지? 객관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놀라운 게 저랑 모양이 같아요. 우리가 관찰을 많이 하면 직관을 얻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살면서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났을 거야. 오 쟤는 딱 보자마자 안 해. 그런 것들이 주관을 넘어선 예를 들면 직관의 영역까지 가면 상대 입장도 한눈에 딱 보이고 상황도 한눈에 딱 보이고 그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직관이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빠져있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빠져있는 게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스냅샷처럼 딱 찍어놓은 현재의 문제인 거잖아. 옛날에는 어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는 이야기 없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시간 관점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시간의 축으로 가져와서 보는 거지. 여기를 현재라고 칩시다. 여기가 지금이야. 누군가는 여기가 현재면 한 명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이 정도 범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미래는 아예 고민하지 않고 내 과거만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고민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를 길게 아까 20몇 년 이상 보는 사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현재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의 시작점이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아니면 생각하는 시작점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디서부터 고민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시작점이 다 달라서 옛날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작점도 다르고 나중에 뭐가 될래에 대한 미래의 끝점도 달라요. 나중에 뭐 될래 그래도 정말 짧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 내년까지 뭐 할 거야. 나 3년 뒤까지 집을 살 거야. 아니면 저렇게 나는 궁극의 꿈이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 점들이 저는 다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점에서 여기를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과거를 볼 수도 있고 현재 위치의 이준호가 여러분들 어디 있는가에 있는 과거를 한번 물어보고 나중에 뭐가 될지 한번 물어보고 여기 찍히는 점들이 다 관점이라서 우리가 한번 옮겨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창 이사가 얘기했던 옛날에는 그냥 살았다 여기에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한 회사에 모여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게 옛날에 그냥 살던 사람이 여기 있네. 그럼 저기다 물어보면 되지. 저기 나도 그냥 살고 있는데 당신은 옛날에는 그냥 살던 사람이었는데 왜 바뀌었어요? 저기다 물어보면 대충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본인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옆에서 누가 알려줬고
넌 왜 그냥 살아? 라고 하면 내가 그냥 사는구나를 인지하면 그때부터 알아. 사람이 알아야 그때부터 바꾸려고 해요. 모르면 바꾸려는 시도조차를 못해. 이게 잘 되고 있건 잘못되고 있건 인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황을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관찰이 필요한 이유예요. 관찰해보는 거야. 내 주변의 것들도 관찰해보고 내 인생도 내가 한번 관찰해보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나를 발견해야 그 다음에 상대방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내가 뭘 고쳐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뭘 더 배워야겠구나 를 알고 한 스텝씩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제일 놓치고 사는 게 나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미래의 나를 찾아서 묻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모두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딱 10년 뒤로 다 같이 가봅시다. 지금 내 상황이 뭐일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왜냐면 이 중에 10년 뒤를 꿈꿨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테니까. 10년 뒤에 거기로 갔어요. 거기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10년 전에 지금의 나한테 뭐라고 해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해. 그러면 뭔가 돼 있을 거야. 계획이 있는 사람. 고생했다. 고생했다. 저기도 계획이 있는 사람.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왜 그러고 사니? 너 그땐 도대체 왜 그랬니? 라고 질책하거나 나무랄 사람은 없나요? 나의 미래한테 지금의 나를 물어볼 수 있잖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과거의 나한테 미래의 넌 어떨 것 같니? 대부분 거기다 물어봐야 답이 있거든. 근데 보통 거기다가 물어보질 않아요. 이것도 관찰의 일종이거든요.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건 뭐건 데이터 중에 제일 정밀하고 섬세한 데이터가 내 과거 데이터거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결과를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하고 살았다면 10년 뒤에도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작년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1년 뒤에도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놀랍게도 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럼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를 가질까요? 생각이 변화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왜 변했는지를 또 아까처럼 주변 사람들 중에 변한 사람이 있겠네. 나는 아직 안 변한 사람, 한 번이라도 변해본 사람 찾아가서 묻는 거죠. 너는 그때 왜 변했어? 그러면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만 해도 우리가 관점 이동을 몇 번 했죠. 내 과거, 내 미, 상대방이 다거나 상대방이 변한 이유 그렇게 같이 봐야 이게 객관화되고 다각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 꼭 틀리다고는 하지 않지만 주관적인 생각들은 보통은 이기적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답해줄 게 별로 없어.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이 힘들어요, 월급이 부족해요가 아니에요. 주관적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면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사장한테 찾아가서 팀장한테 찾아가서 나는 네가 싫어. 나는 너랑은 일 절대 못할 것 같아. 이거 뭐라고 거부하죠? 주관을 강하게 표현하면 답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상대방이 강력하게 주관적일 때 같이 뭔가 하고 싶지 않죠. 저기다 발을 담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저도 참 어려운 게 주관이 강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한 끝에 일을 같이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답이 없어요. 주관의 영역은 개인이 이기심을 갖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죠. 이기심의 관점에서 신뢰를 보는 거예요. 어렵죠? 회사의 이기심과 개인의 이기심 관점에서 양쪽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개인들은 충분히 이기적일 수 있다. 회사도 충분히 이기적일 수 있다. 그 문제를 양쪽이 이기적인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뢰밖에 답이 없다.